버티는 매도자와 관망하는 매수자가 그대로 기다렸던 게 20년 2월, 3월, 4월입니다. 이때 대출금리가 안녕하세요, 오동립입니다. 최근 꼬마 베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왜 꼬마 베팅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각광을 받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 2021년 2월 달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흐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이 6년간 거래 건수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꼬마 베팅 시장이 변화되어 왔고 요런 정책들 때문에 아파트와 꼬마 베팅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꼬마 베팅이 변화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총 3편에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아파트에서 꼬마 베팅 시장으로 변화되고 다시 꼬마 베팅 시장에서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꼬마 베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시기가 2015년이거든요. 왜 일반인들도 꼬마 베팅에 관심을 가지게 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러면 대부분 다 아파트였어요. 그게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진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었어요. 뭐 20억 하던 거는 10억, 10억 하던 거는 5억 선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지지부진했던 거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설마 아파트가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리먼이 터지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아파트를 사겠냐고요?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입보다는 전세로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13년, 14년도에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매매가보다 더 가격이 높은 전세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전세 대란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14년 7월 달에 아파트 DTI를 70%까지 풀어줍니다. 전세로 사지 말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14년 7월 달에 많은 분들이 그래? 대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내가 받는 월급에서 이자 내면서 내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죠. 그러면 반대로 그런 분들한테 아파트 파셨던 분들, 이 아파트 매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총 6년간 반토막 난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갖고 계셨던 분들이 14년 7월 달부터 아파트가 하나씩 팔리고 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주택이나 3주택자예요. 근데 아파트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매도 대금 가지고 원래는 또 아파트를 재투자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못 믿어온 재테크 상품이 됐으니까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으시고 수익률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보다는 단독 건물, 작더라도 꼬마 베팅, 작더라도 내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찾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면에 있는 작은 건물들까지도 매입을 하신 거예요. 쭉쭉쭉 잡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나온 단어가 꼬마 베팅. 그러니까 베팅이라고 치기에 너무 작은 규모의 이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서서히 만들어진 겁니다. 또 다른 재테크 상품이구나 라고 일반인들이 많이 인식을 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걸 대출을 알아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이 작은 꼬마 베팅을 매입을 하는데 대출을 얼마 해줄 거냐 은행에 물어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월급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건물에서 받는 월세 가지고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보다 이자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왜? 자기 수입은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 가지고 이자 내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잘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도 아파트도 70% 해주는데 이 건물은 80% 많게는 90%까지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지금보다 대출이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시면서 한 분씩 꼬마 베팅을 더 사기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15년부터 꼬마 베팅의 거래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꼬마 빌딩 시장이 점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5년, 16년이 지나다가 17년 5월 달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죠. 이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진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또 아파트를 규제할 거고 규제 속에 상승장이 있다. 아파트로 다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에 절 찾아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은 아파트를 살까요? 건물을 살까요? 그러면서 두 개를 저우질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로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꼬마 빌딩을 사신 분도 계십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신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17년 지나고 18년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다시 꼬마 빌딩에서 아파트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19년 12월 16일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주겠다. 14년 7월 달에는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했던 정부가 19년 말에는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아파트 사지 마 라고 바뀐 거죠. 그러면서 20년이 돼서 주거시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입을 못하니까 수익용 상업 건물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20년에 다시 또 꼬마 빌딩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됐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20년 2월, 3월, 4월 해가지고 매수자들은 이거 방향을 보니까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 영업이 안 되니까 그때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착한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이 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매입을 했는데 임차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월세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매수자들은 관망을 했고요. 매도자들은 어차피 뭐 금리가 싸니까 기다리면은 내가 적정한 매수자한테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도자들은 버텼던 거죠. 버티는 매도자와 관망하는 매수자가 그대로 기다렸던 게 20년 2월, 3월, 4월입니다. 이때 대출 금리가 뚝뚝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5월 달부터 이 저금리를 이용하고 또 코로나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으니 이제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관망했던 매수자들이 하나씩 쭉쭉쭉 잡기 시작합니다. 2월, 3월, 4월 달에 기다리면서 검토하고 있던 매물이 5월 달에 팔렸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빨리 사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쭉 매매 건수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하반기가 마무리되고 오늘 21년이 시작이 되면서 꼬마 빌딩 시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6년간의 흐름 속에서 꼬마 빌딩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사이에 아파트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는 제가 매매 건수를 지역별, 월별, 금액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